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이고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 수학 마지막 시간 최적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최적화 중에서 이제 미분 부분과 그다음 마지막에 경사하강법에 관한 내용들까지 있거든요.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잘 들어봐, 도움이 될 거야. 자, 목차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자, 목차 일단 펴볼래? 목차에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을 건데 얘들아 여기 있는 것들 기록을 좀 해줄래? 자, 로마자 오른쪽에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진리표 순서도 기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로마자에는 벡터 행렬 이런 것들 표기를 해주면 좋겠지. 네, 표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지금 표시를 해주세요. 자, 나중에 다시 볼 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 소단원 오른쪽에도 선생님이 핵심 요소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벡터, df, idf, 행렬, 행렬에 대한 이런 연산들. 자, 그래서 교과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은 표시를 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게,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 하는 3차 지성도 열심히 배워봤고요. 그다음 TF, IDF에 대해서 행렬과 그다음에 이미지 변환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부분들도 필기를 해주세요. 자, 로만자 오른쪽에 있는 핵심 요소들. 3단원 분류와 예측 단원에서는 우리가 유사도와 추세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사도에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했죠. 이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가지고 유사도를 판별해내는 부분.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류에서는 맨 처음 퍼셉트론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방법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자료의 분석과 예측에서는 조건부 확률, 경향성과 예측에서는 추세선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추세선을 구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 선형 회귀 분석과 같은 말이에요. 선형이라는 건 직선이라는 의미고 회귀 분석, 그러니까 예측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직선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의 경향성들을 예측해내는 것이 추세선을 찾는 과정들이다. 자, 오늘 이제 최적화, 이 4단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최적화에서는 우리가 손실함수, 미분계수, 경사하강법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될 거야. 그래서 손실함수, 미분, 그 다음 최적화인데 최적화에서는 이제 경사하강법과 학습률,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경사하강법과 학습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이 요소들을 위주로 복습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쓰고 있어서 좀만 기다려줄게. 다 넘어가도 될까? 네. 자, 오늘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오늘 핵심 개념들은 어쨌든 앞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고 오늘 경사강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야. 자, 따라해볼래? 퍼셉트론, 오차 역전파, 추세선.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신경망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뉴런을 모방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오차 역전파입니다. 자, 이번 지난 시간에는 살짝 언급만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보여줄 거야.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출력층의 결과를 입력층 방향으로 전송하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을 오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경사강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 네. 세 번째,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은 자료의 경향을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자, 세 가지 더 있어. 따라해봐. 손실함수, 미분, 경사강법. 네, 이게 총 6개가 핵심 개념인데 손실함수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차 제곱의 평균이야. 따라해볼래? 오차 제곱의 평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차 제곱의 평균을 손실함수라고 그러고 이 손실함수를 미분함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어쨌든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A 값을 찾아내게 될 거야.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사강법으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실함수에 대한 식이 위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 미분이고, 자, 경사강법에 대한 내용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 점이 점점 대칭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을 이동하는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유민이가 한번 내용들 한번 읽어줄래요? 자, 시작. 네, 이걸 이제 경사강법이라고 하고 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경사각법에 대해서 그냥 잠깐 좀 더 소개해주면은 자, 이런 내용이야.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fx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2배 x-1이 되겠지. 사실 이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은 사실 이 식 딱 하나입니다.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r의 f' xn 이 식인데 이 식을 하나 적어놔. 자, 그러니까 사실 수열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얘를 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있고 그러니까 0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점들이 계속 이동해 간다는 거야. 점들이 결국에는 대칭축에 점점점 가까워질 건데 그럼 대칭축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하도록 하는 그 수열의 식이 이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요 미분도 필요하고 F'이니까 R은 이제 학습률이라 그래. 따라해볼래? 학습률. 이 R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점점점 이제 점이 이동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 할 내용들인데 하기 전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영상으로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공지능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신경세포 뉴런입니다. 결국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들었던 건데 일단 뉴런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모델링 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선생님이 읽어볼게.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뉴런 간의 연결 강도가 변화합니다. 오른쪽에 무슨 치라고 돼 있어? 가중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뉴런이 강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고 싶어. 그러면 사탕을 먹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그에 대한 뉴런이 강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연결 정도는 약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런은 이런 연결 강도를 가중치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역치입니다. 따라해볼래? 역치. 그러니까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만 전달한다 그 말이지. 신경 전달 물질을 항상 내뿜는 것이 아니고 일정 역치 이상, 일정 세기 이상 자극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중치와 역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지. 자, 역치랑 관련해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소개시켜 줄게요. 그러니까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만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입력 정보의 합을 출력 정보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함수가 활성화 함수라는 거야. 활성화 함수는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첫 번째 계단 함수지. 따라해볼래? 계단 함수. 계단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0 이상일 때는 1을 출력을 하고 0보다 작을 때는 0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단 함수를 이렇게 역치, 그러니까 뉴런을 모방해서 이렇게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단 함수가 사실은 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여기 있는 계단 함수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불연속이에요. x가 0일 때 불연속이지. 끊어져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x값이 100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x값이 엄청 큰 값이 주어져도 1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줘도 그냥 1을 출력을 해. x값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럼 이런 미분한, 그러니까 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도 있고요. 그럼 강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도입하게 됐는데 그 함수가 로지스틱 함수예요. 따라해볼래? 로지스틱 함수. 이게 실제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 로지스틱 함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지수 함수와 그 다음에 유리 함수의 합성 함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fx는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리고 x값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이제 함수 값들을 출력을 하니까 그런 세기들도 반영해 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1, 그러니까 0,2분의 1인데 점 0,2분의 1을 기준으로 점 특징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대값이 1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0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6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 중에 하나가 렐루 함수입니다. 따라해볼래? 렐루 함수. 네, 렐루 함수는 이제
이제 계단함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x꼴을 띄고 있죠. 자, 그래서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값들을 출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총 3가지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고 있구나. 자, 이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뉴런과 퍼셉트론이야. 자,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들을 복습하면 이래. 어쨌든 가중치와 역치를 그 다음에 모델링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하면 돼. 따라해볼래? 가중치, 역치. 그러니까 가중치와 역치 2가지를 뉴런에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든 것이 퍼셉트론이다. 그거에 대한 이제 구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비교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어쨌든 퍼셉트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에서 신경세포가 자극을 전달하는 체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죠. 자, 그래서 퍼셉트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5단계로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얘기해줬지. 자, 그래서 일단 보여줄게. 5단계 한번 따라해봅시다. 따라해봐. 입력값, 가중치, 가중합, 활성화 함수, 출력값. 자, 이 5단계를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퍼셉트론의 원리를 이해할 때 가장 쉬운 거는 입력된 게 함수로 들어가서 출력된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우리가 역치와 가중치 개념까지 포함한다면은 이 5가지 단계를 외워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입력값, 가중치, 가중합, 활성화, 출력값. 다시 한번. 입력값, 가중치, 가중합, 활성화, 출력값. 그럼 퍼셉트론의 개념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가중치와 곱해져요. 가중치라는 거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야. x0가 엄마야. x1이 아빠야. 그러니까 W0랑 W1은 뭐냐면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너무 좋잖아. 그럼 W0에 100 곱하고 1000을 곱하는 거지. 왜?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빠가 내 생일인데 아빠가 내 생일 선물 안 챙겨줬어. 그럼 아빠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겠지? 그럼 작은 값을 곱하겠죠. 그럼 x1의 중요한 정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가중치예요. 그래서 중요한 입력값에다가 더 가중해가지고 값을 곱해주겠다. 그래서 가중식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 곱해서 더해준 게 가중합이고, 그래서 새로운 x를 만들어서 활성화 함수 x값에 넣어주어서 우리가 출력값들을 이렇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퍼셉트론을 계산해보는 것도 직접 해봤어요. 자, 계산하면 이런 식인 거지. 얘들 5단계 다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뭐였죠? 입력값. 2번째 가중. 3번째 네 번째 5번째 출력값. 이런 거지. 입력값과 가중치를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게 x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 x값을 활성화 함수 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x가 0 이상이니까 1이 출력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보면은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0이 출력되겠다. 그럼 이 과정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접는다라는 관점으로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거기까지가 퍼셉트론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인공신경망의 학습인데 일단 5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뭐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소개시켜주면 돼. 7, 8, 9, 10번까지 있는데, 그럼 출력값인데요. 출력값은 이제 예측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럼 예측값이 이렇게 있을 건데 실제로 측정값일 수 있잖아. 그럼 실제 측정값과 이 예측값을 이제 빼면 이제 오차를 얻어낼 수 있고, 그 오차 제곱의 평균으로 손실함수를 얻어내는 거야. 그럼 이 손실함수를 오차 역전파라든지 경사하강법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오차를 줄여주는 과정이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이고 학습이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시켜줄게. 자, 지금 하는 부분 얘들아 프린트에서 다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 프린트 보면서 따라오면 돼.
오차 역전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티처블 머신 저번 시간에 실습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에 고급에 들어가면 이런 란들이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에포크와 학습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포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에포크는 좀 이런 느낌이야. 자, 오차 역전파, 먼저 오차 역전 개념입니다. 다경이가 위에 읽어줄래요? 시작. 네, 여기는 다층 퍼셉트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신호를 보면요, 순전파라고 그래. 따라해볼래? 순전파.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겠지. 그럼 이제 어쨌든 가중치가 처음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 그런 성능이 좋은 AI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가중치를 개선을 하냐? 역전파를 써줘요. 따라해볼래? 역전파. 이번에는 출력층의 결과를 입력층으로 다시 보내는 거지. 이 과정에서 미분이 사용되고요. 이 과정에서 가중치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포크라고 하는 것은요, 순전파를 한번 보내고 다시 역전파를 보내는 거를 1에포크라 그래. 다시 한번 순전파, 역전파 내면은 1에포크인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이제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이제 보인지 아니 주먹인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50에포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순전파, 역전파 얘가 1에포크였잖아. 그러면서 가중치를 수정한다 그랬지? 그 순전파, 역전파의 그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50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요. 당연히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분도 사용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전파는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이고 미분이 사용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극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극소값을 구한다는 말이야. 그 다음 편미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원래 역으로 추적을 할 때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한쪽만 이렇게 타고 쭉 갈 수 있다는 거야. 한쪽 선만 타고 쭉 가는 방법은 편미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대학교 1학년 수학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 모두의 인공지능 수학에서 좀 설명되어 있어. 그래서 오차 역전파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편미분을 사용해서 연산을 줄여준다. 자, 그래서 미분이 사용된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이제 보여준 이제 사진들이랑 같이 소개해주면은 곱하기 10회라고 돼 있잖아. 10에포크를 돌렸던 거야. 그러니까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10번 했기 때문에 점점 손실함수, 오차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있는 직선이 그 두 파란색과 빨간색 점들을 분류해 그런 직선이란 말이지. 처음에는 이제 뭔가 오차가 많아요. 근데 이런 에포크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정교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이번에 우리가 에포크를 200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변수가 되게 많지. 그러니까 다층 퍼셉트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쓸 수가 없어. 어쨌든 우리가 편미분을 통해 가지고 과정들을 거치면은 에포크 200번 돌린 거야. 그럼 접는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의 직선으로 빨간 색깔 점과 파란 색깔 점들을 분류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에포크를 돌리면 돌릴수록 성능이 좋은 이제 인공지능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이 학습의 과정이에요. 마찬가지지. 자, 우리가 만약에 AI가 왼쪽 오른쪽 폐와 그 다음에 심장을 구분하려고 그래. 처음부터 구분을 잘했던 게 아니야. 여기서 한 에포크를 엄청 돌렸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 이제 개선이 돼서 93%까지 정확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오차 역전파와 에포크, 그 다음 미분이 편미분이 사용된다. 자,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들 괜찮니? 네, 괜찮죠?